혹시 틀린 게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다 맞은 사람 손 들으세요. 다 맞은 사람. 오케이. 다 맞은 사람. 4명이야. 4명. 잠깐. 오케이. 지금 모자 쓰신 분이 아영인 거 맞는 거죠? 아영이, 서영이 막 헷갈려요. 자, 오케이. 자, 나머지 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이 시간 끝나고 직후에 또 점심 때 소화 잘 안 되잖아요. 테스트 보고 있으면. 그쵸? 이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바로 그냥 보는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준섭님, 자, 화이팅해요. 네, 자, 일단 말이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난 한 달 동안 문학 기본 개념어 한 바퀴씩 운문 한 바퀴, 산문 한 바퀴 돌려드렸어요. 기초적인 걸 이제 익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뭐 했냐면은 이런 고전시가 어휘도 기본적으로 100개를 외웠고요. 몇 개? 100개를 외웠고, 고전시가 어휘 100개 외웠고, 그 다음에 운문 개념어, 산문 개념어, 중요한 것들 위주로, 빈출 위주로 한 바퀴 돌렸고, 그죠? 그리고 고전시가 필수 코칭도 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적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몸이 지금 근질근질 하실 텐데, 청솔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요. 자, 요거 스프링 교재. 혹시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메모만 메타인지 하는 그 플래너에다가 적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딴 데다 적어서 옮겨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있으면 꺼내고 없으면 그냥 바로 메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회, 2회, 3회 가운데서 2회 제2회 18번을 한번 펴볼게요. 2회 18번. 2회 18번 펴볼게요. 여기 메모도 할게요. 여기다가 2회 18번. 그러니까 우리 청솔 교재 모의고사 있잖아요. 2회 모의고사 18번부터 34번까지를 풀어오시는데 요거는 이제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는 걸로 이렇게. 혹시 이제 수업 빠지게 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과제 안내를 이렇게 수업 초반에 안내를 할 테니까 혹시 빠지게 되면은 영상 볼 때 초기 화면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혹시 숙제 뭐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화면 또 보이게 해놓을 테니까 이러면 보이겠네. 오케이. 2회 모의고사 이거를 꼭 챙겨주시고 이제 문항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제 풀어오시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독서는 없고 문항만 풀어오시는 거예요. 문항만 이렇게 문항만 풀어오시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배우는 대로 적용해 봅시다. 이거예요. 17문제 풀어오시는데 수요일까지 이제 풀어오라고 하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상 못 풀어온 친구가 또 덜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람 일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지금 여유있게 수요일로 해놓은 거예요. 늦어도 금요일에는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뒷장 넘겨보면은 아, 이게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나왔던 지문이 지금 칠판에 지금 띄워놓은 이 지문이에요. 문학 지문 가운데서 교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32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쪽을 한번 펴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칠판 보시면 돼. 그냥 편하게. 은우님, 이거 딱 보는 순간 문학의 갈래 무엇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뭡니까? 시나리오야, 희곡이야? 시나리오. 그렇죠. 시나리오. 잘했어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극문학이 수능에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지금 이 시기에. 1, 2월에 희곡, 그리고 시나리오, 극문학도 준비가 필요한데 극문학 가운데서 시나리오 그러면은 희곡과 다르게 전문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문 용어가. 그래서 요거 딱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아영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거 S하고 무슨 샵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물론 S 샵해도 되긴 하는데 원래는 뭐라고 읽어야 돼? 그렇죠. 씬 넘버. 그 장면 번호라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또 몽타주라는 게 물론 각주가 달려있긴 했지만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었어요. 설명이. 그렇지만 이 정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몽타주가 뭐예요? 몽타주가. 뭐 범인 잡을 때 수배범, 신상 뭐 이렇게 하면서 얼굴 그리는 그 몽타주도 몽타주지만 이 전문 용어로는 따로 촬영한 걸 한 화면에 짜집기 하는 거를 몽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 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OL이라고 나와요. OL. 장면 번호 28 아래 보면은 29번 하고 사이에 이렇게 OL이라고 나오거든요. OL. 성규님, 이 OL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요? 오버랩. 오버랩. 그러니까 보통 회상 장면에서 현재 장면과 과거 장면이 흐릿하게 겹치는 때가 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랩.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 때 나왔단 말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수요일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게 없잖아요. 기본기는 익혀야 되겠고 그래서 종환이를 비롯해서 전체 친구가 함께 각자 준비를 해서 수요일에 준비해서 테스트를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포함해서 깊이 있는 15개의 기본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 일단 이름을 쓰시고요. 이름을 쓰시고 자 시나리오 용어 정리하는 거 있죠? 남는 거? 오케이, 땡큐. 뒷장을 봐보세요. 뒷장. 앞장에는 문제식으로 나와 있고 뒷장에는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완전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앞장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앞장으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보면 방금 우리 봤던 거 있죠? 이 S샵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고? 씬 넘버.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적어야 돼? 뒷장이 답이 있어요. 장면 번호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못지않게 중요하고 자주 나온 게 뭐죠? NAR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내레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뒷장 넘겨보세요. 보면은 해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해설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가운데서 이제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쵸? 3번, 4번. 그래서 뭐, fade in이나 fade out, FI, FO 이런 것들. 이런 뜻이 주어졌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까 이제 OL은 얘기했고요. 5번에 OL 있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뭐 11번에 몽타주도 있고 2022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린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설명 읽고 이 명칭만 좀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이걸 쓰라는 거 문제로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뜻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라는 건 안 나오죠. 그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지. 그죠? 근데 이거 왜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는 거랑 모른 채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알겠죠? 알고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월 개념을 익히는 과정에서 시나리오 전문 용어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중요한 건 내가 같이 봐줬고, 부차적이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서 수요일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또 이제 왼쪽에 써놓을게요. 수요일에는 풀어와야 될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자, 시나리오 용어. 시나리오 용어를 테스트 보겠다. 이거 첫 페이지 이대로요. 자, 그래서 수요일에 풀어와야 될 거 하나, 그 다음에 테스트 보는 거 하나 체크해 둡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이제 선생님 금요일에는 또 테스트 있나요?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좀 한 템포 쉬어서 알겠죠? 수요일에는 테스트 보지만 금요일에는 편안하게 그냥 오시면 돼. 알겠죠? 금요일에는 편안하게 오시면 돼. 정리하면 이번 주 테스트는 이제 오늘 제외하면 수요일만 이제 준비하시면 돼.
어? 과제는 늘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 아, 그러네. 테스트가 없는 게 아니네. 얘기 잘했어. 금요일에 또 테스트가 남아있네. 그러네. 금요일에 지문 분석 24,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녀석들 모아서 또 테스트 보기로 했었잖아요. 18번부터 24번까지. 그쵸? 생각난 김에 써둡시다, 그러면은. 아, 쉬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뱉었으니까 수습은 해야겠네요. 금요일에 지문 분석 24, 18번 3, 4, 5, 6, 7에서 18번 지문에서 24번 지문까지 이제 테스트 보는 거. 그쵸? 요렇게 다시 한번 공지. 됐죠? 자, 이렇게 얘기 잘 해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정규반 개강 전날인데 독서 2주차 외우시면 돼요. 어휘. 오늘 봤던 거랑 똑같은 형식의 2주차 51번부터 100번 외우시면 되지. 다음 주 월요일은. 그건 또 금요일에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자, 독서 지문 24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문 분석 24 우리 설명 쭉 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도 받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49번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 문제 있잖아요. 그래프 문제. 요거 이제 간단히 볼 거거든요. 지문 번호는 13번 되겠고요. 몇 번이라고요? 13번. 13번 지문에 이제 49번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011학년도 대수능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49번 볼게요. 49번. 자, 문제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을 A, B 어떤 녀석하고 짝지을 거냐 짝짓기 문제인데 기억하고 니은을 찾으면 돼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억 보니까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라고 시작하는 기억 보이시죠 이거? 자,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 그냥 민감한 게 아니고 반대로 덜 민감하다. 이걸 우리 기울기로 바꾸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감한 정도를 덜 민감하다 그러면은 자, 어떤 경우가 민감한 거예요? 동일한 크기에 대해서 그죠? 더 크게 반응하는 게 있고 덜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덜 민감한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둔감하다 정도로 바꾸고 말할 수도 있죠. 둔감하다. 그러면 똑같이 한 대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둔감한 거죠. 이거를 이제 기울기로 얘기하면은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일까요? 작다는 얘기일까요? 덜 민감하다니까. 동일한 크기에 대해서 더 작게 반응하는 거니까 그쵸? 작다. 기울기가 더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봐볼 텐데 자, 문제로 가셔가지고 49번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출발 그래프는 큰 A예요. 근데 작은 A, B, C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얘를 기준으로 둔감한 녀석을 찾아야 돼요. 그쵸? 덜 민감한 녀석. 기울기가 완만한 거 아니면 급격한 거? 그렇지. 완만한 걸 찾아야 돼요. 둔감한 걸 찾아야 되니까 완만한 거. 보면은 지금 기울기 다 똑같잖아요. 뭐하고 뭐. A하고 C는 큰 A와 작은 AC는 기울기가 같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뭐야? 기울기가 더 완만한 건 B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얘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두 개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아무거나 금리 변화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여기 출발점을 여기라고 해보고 이 금리 상태에서 이만큼의 금리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보면은 더 커졌잖아요. 이만큼. 그러면은 이만큼 변할 때, 자 보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큰 A는 어느 만큼 변한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요만큼. 그리고 얘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Y축으로 가보면은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원래 최초에는 뭐였어요? 최초에는 이만큼으로
이 큰 A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B하고 같은 점에서 같은 점이었어요. 그쵸? 겹치는 점이니까 똑같은 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만큼 변할 때 Y축을 보니까 얘는 얼만큼 변했어요? 이 큰 A는 여기서 이만큼 변할 때 요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보이죠? 예. 근데 이 점선의 작은 B는 얼만큼 변해요? 요만큼 변하잖아요. 여기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변하는 거랑 이렇게 변하는 거랑 누가 더 많이 변해? 큰 A가 더 많이 변했잖아요. 얘는 더 민감한 거죠. 그쵸? 얘는 덜 민감한 거고. 동일한 크기 변화에 대해서 그죠? 보이는 반응이 이렇게와 저렇게로 달라요. 이해되죠? 요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B가 맞는 건데, B가 들어가 있는 거, 기억줄에 B가 들어가 있는 거는 2번하고 3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A냐 C냐의 문제만 남는 건데, 니은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돼요. 지문으로 갑니다. 니은에 가니까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것 쪽으로 나왔는데, 결론을 먼저 볼게요. 결론이 뭐라고 나왔어요? 뒤에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세로축이 가격이에요. 가로축이 가격이야. 세로축이 지금 가격으로 나왔잖아요. 가격이 내려간대잖아요. 그러면은 큰 A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A하고 C 가운데서는 위에 있는 A는 답이 될 수 없죠. 작은 A는 답이 될 수 없지. 가격이 올라버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C가 이제 맞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된다. 됐죠? 이건 이제 질문이 추가로 나왔던 게 있어서 추가 설명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순서대로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이거 정리가 됐고, 13번 지문 지나서 11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11번 지문. 자, 거꾸로 갑니다. 11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11번. 자, 11번 지문은 이제 조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인데, 4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1번. 자, 41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풀어야 되는데, 큰 A로 묶여있는 이 지문 있죠? 자, 보고 있죠? 지금 보니까 세금 부과 전이 있고, 세금 부과 후가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을. 생산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원의 세금을 누가 내야 하냐면은 생산자가 내야 돼요. 볼펜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볼펜 만드는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자루 한 자루당 100원씩 내 생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그래서 이거를 지가 다 덤탱이를 쓰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넘기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전가. 이 조세 전가할 때 전가라는 말이 넘기다는 얘기예요. 또 넘기다. 원래는 지가 내야 될 거를 딴 사람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100원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불만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100원을 다 소비자한테 넘기고 싶어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누가 또 반발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반발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1,600원까지는 또 아니고, 어차피 1,600원으로 오르면은 100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내는 거야? 소비자가 내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이 1,500원과 1,6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빡칠 수 있지만은 소비자도 괜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 오른 만큼 100원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 오른 만큼 누가 내? 소비자가 더 내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가 A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41번 보시면은 이게 좀 황당한 문제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인 거예요? 아니면은 내다가 안 내는 거예요? 여전히 내는데 50원이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조세를 아예
내지 않는 상태가 된 게 아니라 100원도 내는 거고 50원도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내는 정도를 줄이는 거죠. 지금 100원에서 50원으로 이렇게. 이해되죠? 둘 다 조세부가 전이야 후야. 둘 다. 조세부가 후고 조세부가 후인데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조세부가 전을 대응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소술부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줄이면은 공급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S1을 찾아보세요. 그래프 S1 보니까 조세부가 전이야 후야? 전이잖아. 이미 틀렸지. 이미 틀린 거야. 왜냐면 조세부가 전이라고 했으니까 S1이 이동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왜요? 지금 현재 100원으로 부과한 상태에서 없앤 게 아니고 여전히 조세부과한 상태거든. 아까 그 지문 속에서 뭐라 그랬니? 1,600원하고 1,500원 사이 어디쯤에선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지. 최종적으로 가격 형성.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사이 어디에선가 결정되는데 임의로 지금 P로 해본 거야, 임의로. 그쵸? 이게 이제 얼마일 때야? 100원. 100원을 부과했을 때가 S2, S2. 그게 S1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해돼요? 얘는 전이고 얘는 후인데 조세부가 전의 상황이 나오면 어떡해요? 조세부가 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00원에서 50원이니까 후죠. 후전이 아니라 후잖아. 그러니까 S1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원래대로 고치자면은 정상적으로 고치면은 S2였던 것이 그쵸? 세금을 50원으로 낮추는 거니까 요 사이 어디쯤으로인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건 맞겠지만 무엇은 아니야. 최소한 출발점이 S1이 될 수는 없죠. S2에서 이렇게 말해야지. 100원일 때니까 얘가. 이해돼요? 그래서 그 3번 선지를 보시면은 이제 S1이 X 하셔야겠죠. S2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대응을 시켜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쉽죠? 정답인 이유가.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여러분들 질문 나왔던 지문 중에서 9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9번 지문.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9번 지문. 이제 옵션 나온 건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내년이나 그 후에 어느 미래 시점에서 내가 그걸 살 테니까 얼마에 팔아라 라고 약속하는 게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종종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봐둬야 되겠어요. 자, 옵션 지문 9번 지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문 나온 게 몇 번 문제였냐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35번 역시 그래프 문제 질문을 했더라고요. 요 그래프 문제. 자,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대문자 A로 묶여있는 부분,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볼 테니까, 도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 테니까, A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가령이라고 시작한 A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면 이제, 2년 후에다가 괄호 처리해 보시면은, 이때 내가 1만원에 사겠다라는 약속, 그렇게 사게 해달라고 하는 약속, 즉, 다시 말해서 권리를 달라고 하면서, 1,000원을 내가 낸 거예요. 샀다니까. 1,000원을 주고 1만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2년이 지났어요. 그 주식 가격이 이제 기준이 뭐가 돼? 1만원을 기준으로. 내가 1만원에 살 권리를 얻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1만원보다 더 오르면 좋은데, 이게 막 8,000원, 7,000원 이러면은, 네가 그 주식을 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왜 안 돼? 10,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가격이 7,000원이 돼버렸으면 그거 사서 어디다 팔 건데? 그 네가 사서 팔 때 3,000원씩을 이제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10,000원에 내가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을 넘으면은 뭐라 그랬니?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넘으면 행사하고, 그 다음에 만약 15,000원이라면은, 예를 들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지만 해가지고, 1만원이 기준인데, 거기에 못 미쳐. 그러니까 못 미친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옵션은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2년 후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2년 후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내가 현재 얼마를 지불한 거예요? 1,000원을 지불했어요. 이 1,000원은 2년 후에 뭐 할 권리로서의 1,000원을 지불한 거예요. 얼마에 살 권리? 1만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권리를 현재 시점에서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현재 물건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산 거라고. 니네 표정이 지금 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예를 들면은 슬기 CD라고 생각해봐. 슬기 CD가. 슬기 CD가 1만 원만 하겠니? 근데 하여튼 슬기 CD를 1만 원에 내가 살 권리를 현재 1,000원을 주고 얻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실제 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년 후에 실제로는 얼마가 됐냐? 만약에 여기 나온 대로 15,000원이 된 거야. 15,000원이 된 거라고. 그러면은 15,000원짜리를 슬기 CD를 10,000원에 사. 이득이야, 손해야? 걔 이득이지. 아니, 15,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이미 있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매를 한 걸 조기 예매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조기 예매를 해서 내 수중에 5,000원의 이득만큼을 남긴 느낌이야.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5,000원의 이득이 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2년 후가 그렇지만은 현재 내가 얼마를 썼어? 1,000원 썼잖아. 그러면은 따라서 내 최종적인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손익,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 본 결과는 최종 손익은 얼마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일단 플러스죠.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5,000원이 남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 15,000원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10,000원을 내 주머니에서 내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이미 나간 게 얼마야? 또 1,000원 이미 나갔잖아. 그 1,000원까지를 빼줘야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감안하면 이득은 이득인데, 그쵸? 이득은 이득인데 얼마가 내 손에 남는 거야? 5,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 나한테 주머니에 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면은 4,000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사기로 한 가격보다 5,000원이 더 높기 때문에 그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이득의 상황인 거야. 그리고 행사를 해야지. 옵션을. 권리를 행사해야지. 옵션이 뭐예요? 권리. 행사해야죠. 그럼 이득이잖아. 얼만큼? 4,000원만큼.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해됐죠? 실제로 15,0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5,000원. 실제 5,000원이 됐어. 그럼 이거 너 살 거야 말 거야? 10,000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5,000원. 네가 만약에 이걸 사면 어떻게 돼? 5,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사는 격이 되잖아. 나한테 5,000원이 손해가 되지. 정확히 말하면 얼마가 손해야? 이렇게 되면은 실제 15,000원이다 그러면은 실제 손익은 얼마가 돼요? 내가 10,000원을 사고 10,000원을 내고 5,000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한 또 1,000원짜리를 또 냈어. 만약에 행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5,000원 손해난 데다가 1,000원까지 더해서 6,000원이 손해지.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거기다가 6,000원의 손해가 있는 거야. 이미 1,000원 나갔고 차익인 5,000원이 또 손해고 그렇잖아. 그럼 이때는 행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행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행사 안 하면 이득이냐? 그렇진 않지. 내가 10,000원을 주머니에서 꺼내진 않았지만 이미 주머니에서 꺼낸 게 얼마야? 1,00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원의 상황은 나오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그러나 여전히 1,000원은 내가 주머니에서 이미 현재 시점에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1,000원의 손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원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행사할 때 행사하지 않을 때야? 행사하지 않을 때가 되는 거죠. 손해 날 것 같으면 행사를 안 해야지. 그러나 이미 내가 과거 이 현재 시점에 1,000원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만 털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래프를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그걸 말했구나. 이제 큰 A를 묶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래프잖아. 여기 보면은 이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잖아.
생겼잖아? 그럼 이건 행사를 했다는 얘기야?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000원에 손해가 났다는 얘기는 행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지. 이 권리를 10,000원짜리로 사기로 한 그 권리를 포기한 거지. 그럼 나는 1,000원만 손해보고 마는 거지. 왜? 안 샀으니까. 안 샀으니까. 안 샀으니까. 그게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지. 안 샀으니까. 얼마 원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1,000원만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그런 의미야, 이게. 1,000원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선지를 봐보세요. 그러면은 봐봐. 세로축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이라고 3번 선지 봐봐.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B의 모양이 수평이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은 행사했다. 어머머머. 행사한 거야? 행사하지 않은 거야? 행사하지 않은 거죠. 수평인 거는. 마이너스 1,000원인 것은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말하는 거야? B의 모양이 수평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000원인 상태인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0원인 것은 행사했기 때문이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셨던 거 간단하지만 그래도 봅시다. 기왕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5번 지문 한번 봐볼게요. 5번 지문 거슬러 돌아갑니다. 5번 지문. 혹시 지문 분석 24 자료 없는 친구 있니? 혹시 솔직하게 5번 지문 분석 24 혹시 없는 친구 다 있어요? 자, 5번 지문 갑니다. 5번 지문 이제 문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거기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그쵸?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데 개미나 벌도 사회적 속성이 있어,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미나 벌이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지문 내용이죠. 그걸 18번하고 관련 짓는 건데 18번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18번에 기억 니은과 관계가 같은 것은 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기억 니은이 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동그라미하고 A라고 해보시고 그것의 속성을 말하는 이 표현 서술부를 B라고 해볼게요. 이 설명항 B라고 하는 거고 피설명항 A라고 하는 건데 그 단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임의로 A와 B로 해볼게. 그러면 A를 C라고 해볼게요. A를 C라고 할 거예요. C. 근데 이 사회를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다와 비슷해요? 완전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그럼 얘도 B라고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또 못을 박은 게 뭐냐면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뭐라고 약속했었죠? A였잖아요. A. 그쵸? 그래서 C는 뭐가 아니다가 돼야 돼요? A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C의 자리에 사람이 오면 안 돼요. C의 자리에 A가 오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봅니다. 18번인데요. 똑같이 표시해 볼 거야. 자, 기억을 분석할 거예요. 기억은 무슨 꼴로 돼 있었더라? 여기다가 쓰고 시작해 볼게. A는 B다 꼴이었어. A는 B다 꼴이었고 얘는 C는 뭐라고 그랬죠? B다. 이런 꼴이었어요. 됐죠? 단 뭐라고 그랬어요? A는 C와 같다 다르다? 달라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그쵸? 그러면 이제 가위는 에다가 가위 동그라미 하시고 자를 수 있는 도구 밑줄 그어보시면은 A, B 표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P 설명항, 설명항 이런 식의 관계. 그 칼은 동그라미 해보시고 얘는 C다. 즉 C는 A와 같아야 달라요. 봐. A가 아닌 C 맞잖아요. A가 아닌 C이면서 자를 수 있는 도구를 자를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칼도 자를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게 1번이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간단한 건데 2번이 아닌 건 그냥 알겠죠. 왜냐면 노인 A고요. 65세 이상인 사람 B야. 그쵸? 근데 64세인 사람은 지금 C 자리에 있는 64세인 사람은 노인과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65세 이상인 사람이 노인인데 64세인 사람, 같은 게 아니라 정의가 65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노인과 다르긴 한데 65세
자, 얘가 C고요.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근데 정의상 뭐라고 그랬죠? C는 B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64세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얘는 답이 안 돼? 왜냐하면 B하고 C가 같으니까 다르니까 달라버리니까. 원래는 같아야 돼요. 속성, 같은 속성을 지금 공유해야 되는데 겹치지 않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이 밑에 건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모는 A고요. 그 다음에 얘는 B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편의상 C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건 뭐냐? 예, A라는 이모랑 C라는 어머니 여동생이랑 같다 다르다? 자, 다시 B하고 C는 어때요? B하고 C는? 이렇게는 같죠? B하고 C는 원래 같아야 돼요. 같잖아요. 어머니 여동생이나 뭐 여자 형제나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왜 안 돼? A하고 C가 같아져 버리니까 안 되죠. A하고 C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였거든요. 예? 개미나 벌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개미나 벌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개미나 벌은 사람이다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4번하고 5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돼. 할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가셔가지고 몇 번 지문으로 가시냐면은, 우리 이제 문제 풀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지문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뒤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 풀었던 지문 중에서 이제 14번은 저번에 했고요. 14번 지문 했고, 그 다음에 15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하고 16번 지문이 있는데, 자, 15번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5번 지문만 일단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15번 지문 가봅니다. 자, 15번 지문에 이제 길찾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지문은 먼저 여러분 지금 자료들 중에서, 자, 요거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문 분석 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면 꺼내 보시고요. 없으면 칠판 있는 거 참고하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돼. 지문 분석 표 있으면 꺼내 놓으세요. 같이 봐야 돼, 같이.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정보가 있는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지문에서는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강조해드리고 이 시간 마칠게. 54번 문제에서 5번 선지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몇 번 본다고요? 54번 문제예요. 54번 문제. 답이 5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답은 5번 아니에요.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5번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이유를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자,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 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이라고 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계산한다예요. 목적어가 뭐라고 나왔어요? 직선 거리예요. 거리를 계산하겠군. 이런 경우에 딱 선지를 보는 순간 맞아 보여요. 왜 맞아 보여요? 지문에 계산하겠군이 나와 있거든요. 이 목적어는 흐릿한데 계산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문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지문을 안 보게 되죠. 그래서 맞다라고 하면서 답이 헷갈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뭐지? 이렇게 돼. 시간이 엄청 지체되는 거예요.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가면은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계산하기는 계산한다. 맞죠? 칠판을 보세요. 칠판. 이 그림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그림 나와 있는 부분에 한 줄 바로 위에 있어요. 한 줄 바로 위야. 보이죠? 계산함으로써 나와 있잖아. 그치?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선지로 그대로 갔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뭘 계산했느냐 봤더니 방향을 계산했어요? 거리를 계산했어요? 방향을 계산했거든요. 방향. 그래서 5번 선지는 틀린 거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방향과 거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방향과 거리. 방향과 거리는 같지 않죠. 거리를 나타내는 말 뭐 있어요? 1km, 2km. 그죠? 방향은요? 왼쪽, 오른쪽, 동서남북 이렇잖아요. 동쪽, 서쪽하고 1km, 2km하고 같아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거리를 계산한다는 건 방향을 계산한다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요거 이렇게 강조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기 시작할 때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반화해서 법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험 1분 후에 볼게요. 1분 후에.